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여기는 탄천입니다. 뒤로는 헬리오시티 9,000세대가 넘습니다. 또 해밀리 아파트 단지 4,800세대가 넘습니다. 그 뒤로는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여기는 탄천인데요. 옛말에 순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바꿨으면은 숯을 말하는 탄, 그리고 내를 말하는 천 해가지고 탄천이라고 합니다. 탄천의 유래는 백제 원조 왕 때 위례성이 그때는 이제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근이 위례 단지가 바로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이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넓은 곳이어가지고 그 옛날부터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쓰였대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쌀을 씻고, 그 다음에 쌀을 이제 밥을 짓고, 그러면 그 장작을 뗐던 것이 전부 다 숯으로 변해가지고, 그 숯을 꺼내가지고 또 이 내를 소독한다 해가지고 내에다가 숯을 다 담가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까매졌다 해가지고 탄천이라는 유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쪽에 훈련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그 옛날부터 저렇게 아파트, 매머드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입지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리는 냉정하다라는 겁니다. 저 이름 그대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입지 그대로 매머드 단지에 사람이 살게 돼 있다. 그리고 공항으로 쓰여질 때는 또 그 지명이 공항에 관련된 지명이 있다,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 결과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원인이 다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하하, 진리가 참 냉정하구나 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고시 공부를 30대 초반에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30대 넘어서까지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해 유금사를 가가지고요, 경북 영덕 위에 영해라고 있고요, 동해안이 바라보이는 유금산이 있습니다. 그 유금산 정상에 유금사라고 있는데요, 비구니 사찰이었습니다. 그 절에 가가지고 21일 동안 37일 기도라고 그럽니다. 21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절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절을 했어요. 그 해 시험 2차 시험을,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보고 여름에 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7, 8월 동안을. 땀이 젖으면은 나와서 이제 샤워하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또 법당에 들어가면 또 계속 절만 하고, 하루에 이제 그런 걸 이제 4분 정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이제 기도 한 번씩 할 때마다 2시간씩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사시기도, 그 다음에 오전에 하는 사시기도, 오후에 하는 오후기도, 그 다음에 저녁에 하는 저녁 예불, 이런 게 있는데 2시간씩 그러면 8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당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안 했어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나오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온몸에 이렇게 짜릿짜릿하고, 막 머리도 시원하다 못해 막 기관총이 여기서 막 빡빡빡 핑핑핑핑 하면서 나가요. 제 몸에 가장 그렇게 느낌이 많이 올 때가 바로 그때였지 않나. 그 당시 저보고 염라대왕이 너의 재물이 뭐냐, 너의 보배가 뭐였냐 그러면은 이 머리의 시원함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시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몸도 좋고, 몸도 그렇게, 몸과 마음이 그렇게 그 짜릿짜릿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몸의 변화 같은 것들이 많이 와요. 그런 체험들을 해보니까 참 몸에서 냄새도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합격하면은 그렇게 발언을 했죠. 좋은 일 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하면서 좋은 일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서 저는 당연히 합격될 줄 알았죠. 또 게다가 이렇게 뭔가가 정신도 시원하고 몸도 짜릿짜릿하고 좋잖아요. 뭐든지 긍정이에요. 세상을 보면요 전부 다 긍정이고, 남들이 저 얼굴을 보면 참 진짜 얼굴 너무 좋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끝나고 밤새도록, 그때 해양할 때 밤새도록 기도까지, 철야 기도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6시 반까지 했는데 그렇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느낌이 좋은데 올해 합격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해 11월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요, 제 이름은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고시가 거의 뭐 9년 넘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9년째 되니까 이제는 뭐 실망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딱 그때 그 순간에 스쳐가는 느낌이 딱 있었는데, 아하, 진리가 냉정하구나,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를 내가 합격하게끔 시험을 보고 합격을 기다려야지, 아니 합격을 할 정도 시험을 못 봐놓고 그냥 자기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기분 좋다 해가지고 뭐든지 올해 합격할 것 같다,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 머리라는 건요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은 시험장에서 막 시험 보는 그 순간, 끝난 그 순간에 가장 냉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네 이러는데, 이게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물질이 나와요. 호르몬이 나온대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고 또 이렇게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쌓이면은 이제 완전히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합격했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에서 그런 호르몬 물질이 나와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거를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착각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다는 거죠. 그게 진리가 냉정한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지 시험을 상당히 10년 넘게 공부해서 11년 차 될 때 그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그러니까 고시도 이렇게 10년 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더라고요. 크게 이렇게 대별을 하자 보면은, 처음 1단계는 교만이 하늘을 찔르죠. 아상이 높아가지고 찐득찐득하게 붙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어려니까. 그때는 이제 남들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휴, 저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뭐 저렇게 공부하냐, 아휴 참,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것도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실망하다가, 그런 게 이제 점차 어떻게 바꿔지냐면은 비교지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애는, 저희는 합격해가지고 밥 사러 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그런 일이 겪게 되면은 이제는 저 자식이 이렇게 나오고 저 자식은 나보다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는, 남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비하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낮춰져 있다, 존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자기 열등감에 사라져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열등감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X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투가 이제 거칠어지고 심성이 비틀어지고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로 나오고 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등감이 깊어지면은, 그런다 해가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저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딱 되면은 저절로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참 고통이다.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복이 있었는가 살살 달래지더라고요. 내 자신을 살살 달래줘요. 그래도 어쩔 것이냐 하면서 제가 내 자신을 살살 달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허튼 일을 안 하고 뭐든지 그래도 자포자기 안 하고 꾸준히 그래도 고시생이니까 제 본분에 맞춰서 열심히 그래도 공부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살을 안 하고 넘어가게 해 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의 시발점은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비교지심이 결국은 자굴지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자굴지심이 깊어지면은 자살의 충동까지 가게 된다. 이제 박복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살로 이어지고, 안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살살 달래면서 넘어간다 이거죠. 살살 달려가면은 현실을, 못났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못났더라도 어쩔 것이냐, 내가 못난 현실을 인정하자 라고 이렇게 달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딱 오케이, 딱 긍정하는 순간에 하루아침에 비교지심, 이 열등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그 말이 분명코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 느껴본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할 때마다 뭐가 잘 안 되는지, 그게 이제 계속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시비를 따진다든지 논쟁을 할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못났으니까, 내 자신이 못났다고 항상 느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번 이렇게 따지고 논쟁하고 나무 뭐 시비 따지는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뭐 관념의 유의를 즐긴다든지 그럴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고개가 항시 숙이고 다녔다. 너무 숙이다 보니까 이제 웃음이 없다 보니까 항시 보면 이제 웃음기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풀이 죽고 기가 죽고. 그런데도 몸은 그래도 왕성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정신적으로는 참 힘든 그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기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고시 서브 노트 이런 걸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가 그 생각 들면서도 이렇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게 내가 이러다가 미치는구나 라는 그거를 느끼겠더라. 그러니까 그 미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딱 그 정신줄을 잡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놔버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정신줄을 놔버리면은 미치는 것이다. 그래도 그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미치겠구나 라는 그런 정신줄이 쫙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저희 형이 의사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형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무직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직증후군. 직업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이런 신체의 증상들이다. 정신적인 증상들. 그게 이제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낫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직업을 가지면 된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직 6년차, 10년차, 저는 무직 10년차, 이렇게 백수 10년차를, 11년차를 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를 얻으면 돼요. 얻으면 됩니다. 얻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얻기까지가 참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원인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뉴질랜드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골프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그 골프공, 조그만 공 하나를 이렇게 휘둘러도 볼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형이 짜증을 내면서 볼을 의식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에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아하, 내가 그동안 합격을 못한 이유가 내가 합격을 의식했구나, 이런 식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합격을 의식을 했구나. 그때가 내가 이렇게 빵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하, 내 원인을 알았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뉴질랜드 사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삶을 보면서 그 제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삶을 이제 여유 있게 좀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없는 집안에서 잘 돼야 되니까 공부로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시 합격을 해 이제 매달렸는데,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하, 잘 되기보다는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내가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데 내가 그동안에 거기에 너무 구속이 돼 있구나. 완전히 거기에 집착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의 관념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감옥 속에서 산 겁니다. 그 느낌이 딱 들 때 어떤 경쟁으로부터 해방감이 확 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자유의 느낌이었어요. 진짜 양파 껍질이, 딱 양파가 있는데요, 양파 껍질이 갑자기 그 접착력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탁 떨어지는 그 느낌, 그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아하, 자유의 느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시원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결국은 삶의 방향이 바꿔지더라 이거죠. 제 삶의 방향이 그때부터 딱 그 지금까지 잘 되고자 했던 그 방향하고 다르게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세상이 집착할 거 없어. 물론 집착할 거는 없습니다. 집착할 거 없고 다 헛되고 물거품 같아. 그런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용 쓰지도 않고 뭘 힘 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은, 최고나 최선을 추구를 하지 않으면요 무기력해져요. 그걸 보고 이제 불교 수행자들한테는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적적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요한 밖에 없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밝음이 없습니다.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를 못한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성성이라고 그럽니다. 성성. 그러니까 깨어있고 깨어있다. 깨어있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잠을 이렇게 밤중에도요, 이렇게 앉아도요 전혀 지치지가 않고 그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밝은 그 느낌이, 그런 걸 보고 성성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항상 성성적적해라, 항상 성성적적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 한다든지 그냥 뭐 편하게 살면 되지, 아이고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그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서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는 방향이 3000% 빠지는 전혀 헛된 방향이다 이거죠.
뭐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도 열심히 해봐야 아하 이게 경쟁어렵다 해방감이 있는 것이고, 뭐든지 그렇게 한번 열심히 매여 있어 봐야 아 이게 매여 있지 그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고 자유의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허탈하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의식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내라 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되 의식할 필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를 추구하고 최선을 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뭐든지 최고와 최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 가가지고 점을 쳐달라 이게 아니에요. 나 합격할 것 같습니까? 올해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거. 올해는 나한테 이렇게 돈 벌 운대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선배나 경험자를 찾아가지고 경험자가 점쟁이다 이거예요. 영한 점쟁이를. 그래서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냉정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최인호 작가의 길 없는 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길이 있더라 이거죠. 길이 보이지는 않지만 경험자한테는 그 길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헛된 노력 안 하고 자충우돌 안 하고 지그재그로 안 가고 그래도 순탄하게 원만하게 소원 성취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결과를 내가 원을 한다면은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이 뭐냐, 그거는 다 역대 선인들이 말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 말을 틀린 게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의 말씀이다, 현자들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나중에 이렇게 고시 3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 누군가가 그때는 이제 정경 시대여 가지고 정경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자들을 희롱하려고 그 불신검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핸드폰 열어보라 하고 애들 이제 이렇게 나쁜 짓거리 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냥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재수에 온 붙었겠다라고 기분 나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일처럼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저희를 어떻게 응징을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어떻게 저런 애들을 어떻게 할까 막 골똘히 생각도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시켜야 돼, 아니면 또 손해배상까지 시켜야 돼, 아니면 저거를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저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불신검문을 하게 된 그거를 그러면은 그게 그 법을 위헌하냐? 그러니까 위헌을 시켜야 돼. 헌법소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데까지 머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해 딱 이렇게 1, 2차 동시 합격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게 일체유심주의 세계가,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겪어봤다니까요. 뭔가에 합격에 의식해가지고 집착할 때는요, 군대 가기, 제가 26세 군대 갔는데 그 해 갈 때 12월 12일 날 갔는데 그 해 이제 7월 초에 2차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국민대에서 봤는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졌냐면 작물의 개념을 쓰라 했는데 제가 재물의 개념을 써버린 거예요. 마지막 날 4일째 되는 형법 시간에. 근데 그게 작물의 개념을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그런데 개념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잠깐 5분 사이에 잠깐 본 게 재물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두루마기가 이렇게 딱 펼쳐지니까 재물의 개념인 거예요. 제 눈에는 재물의 개념으로 보였다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그 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답을 썩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합격하던 때는요, 1, 2차 동시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냐면, 참 그때 1차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제 오른쪽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아침에는 발을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주 정중하게 발을 떨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전에 1교시를 잘 보고 오후에 이제 2교시를 보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 선택 과목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제사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또 제 얼굴만 저 꼴똘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지가 오는 그 잠깐 시간에. 야, 그래서 저 사람은 오전에는 저 그러더니 오후에는 왜 저런다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국제법 선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국제사법인데요. 국제법 선택했구만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OMR 그 카드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거 수성 사인펜으로. 아니, 그 동그라미 조금 한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그거를 숫자를 어떻게 그 사람이 다 보느냐 이거요. 제가 10.0이어도 낙타가 20.0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 되면 보일까 말까 하는데, 사람의 시력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뒤에 거를 볼 수 있다. 제가 그분 때문에 그 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계기도 그분 덕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시험장에서 끝나자마자 이제 어디로 수험생 사이로 군중 속으로 이제 흩어져 버려 가지고 끝끝내 이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더라 이거죠. 시험은 분명코 이제 실력이 전부가 아니고 운이 참 따른다 이거죠. 운이 진짜 거의 7할 9할까지 이렇게 따른다. 근데 그 운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자기가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마음을 편하게 먹는, 마음 공부를 좀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확실히 합격의 운이라는 것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뭔가를 원을 할 때는 시비하거나 분쟁하거나 논쟁하거나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냉정하게 저희들이 차곡차곡 그 원인을 쌓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집착하지 말고 완만하게 쌓아가야 된다. 개인의 인생사도 이럴 건데, 우리나라, 국가, 이런 큰 정치도 이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대중들, 국민들 모두가 다 그렇게 냉정하게, 진리를 냉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그 원인을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각자 맡은 그 역할을 하면은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제 역할을 순탄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세상 오기를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좋은 세상도 봅니다. 감사합니다.